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990년대 말의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음모가 공존하는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TVN의 화제작 언더커버 미스홍 1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숨막히는 전개와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35세의 엘리트 감독관 홍금보가 20세 신입사원 홍장미로 변신해야만 했던 그 절박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마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느 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만남을 예고하며 시작됩니다. 우리 주인공 홍군보는 증권감독원의 서릿발 같은 엘리트 감독관으로서 한민증권의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죠. 그녀는 마침내 한민증권의 강명희 사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인 비자금 회계장부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금보에게는 정의를 바로 세울 천재 1호의 기회였고 강명희 사장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마지막 탈출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강명희 사장은 금보와 마주하기 직전 굉음과 함께 달려온 차량에 의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참혹한 현장에 금보는 얼어붙고 말았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를 엄습합니다. 이 비극 뒤에는 한민그룹의 절대 권력자 강필범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적한 강 회장의 반응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자식은 강명희가 아니라 바로 한민그룹이라는 묘한 말을 남기죠. 이 대사는 강필범이라는 인물이 가진 탐욕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네요. 아들이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그 앞길을 막기 위해 친아버지가 살해를 지시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추론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핏줄조차 도구로 여기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금보가 상대해야 할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케 합니다. 강명희 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민증권 내부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인물들이 여의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죠. 먼저 등장한 인물은 강필범 회장의 외손자 오아람입니다. 미국 이름 알벗 오로 더 익숙한 그는 실패한 조기 유학생 출신의 지독한 시네필이자 음모론 매니아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적을 12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자유분방한 영혼인 그가 황금빛 낙하산을 타고 한민증권의 알본부장으로 부임하는 모습은 여의도의 고루한 분위기에 신선한 균열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은 강필범 회장의 늦둥이 딸 강노라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얼굴 없는 상속녀로 불리는 그녀는 사실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친근한 외모를 지니고 있죠. 호사가들은 미스코리아 출신 어머니의 미모를 닮았을 거라 상상했지만 정작 노라는 아빠의 작은 키와 촌티나는 외모 그리고 엄마의 악성 곱슬머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노라에게 회사에 들어와 능력을 증명하면 오빠 강명희의 지분을 모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에 노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하게 되죠. 강명희 사장의 죽음 이후 증권감독원은 기다렸다는 듯 한민증권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합니다. 윗선의 압박과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결과겠죠. 금보는 울분을 토하며 항의하지만 조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알아준 유일한 선배가 바로 국장 윤재범이었습니다. 9년 전 내부 고발자로 몰려 위기에 처했던 금보를 거두어준 그는 금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한민증권에 위장 취업하여 내부에서 비리의 실체를 캐내라는 것이었죠. 금보는 결단을 내립니다. 35살의 노련한 감독관이 아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홍장미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생 홍장미의 이름을 빌리고 동생으로부터 90년대 최신 유행 코디와 메이크업 전수를 받으며 완벽한 변신을 꾀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낯설어하면서도 눈빛만큼은 수사관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금보의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한민증권 신입사원 면접날. 금보는 필기시험 점수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지만 면접관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90년대 말에 경직된 기업 문화 속에서 면접관들은 능력보다는 싹싹하게 커피를 잘 탈 것 같은 여사원이나 외모가 출중한 지원자에게만 관심을 보였죠. 근보는 만회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 기회는 옆자리의 강노라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면접관은 당시로서는 생소했을 미국 기업 애플과 스티브 잡스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필기 점수는 꼴등이었지만 유학파 출신인 노라는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근보 역시 해박한 지식으로 답을 알고 있었으나 노라의 거침없는 답변에 밀려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노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근보에게 도움을 받은 것 같다며 고마워하지만 근보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정체를 숨기고 합격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낙방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근보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장을 나가기 전 당당하게 손을 들고 이번 필기시험 문제 중 한 문항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출제자도 놓쳤던 미세한 오류를 잡아낸 근보의 천재적인 감각에 면접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결국 이후 재검토를 통해 근보의 지적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그녀는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거머쥐게 됩니다. 실력으로 편견의 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쾌감을 선사했을 것 같네요. 한민증권에 입성한 홍근보의 최우선 과제는 내부 고발자 예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죽은 강명희 사장이 생전에 은밀히 접촉했던 예삐는 한민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죠. 근보는 소경동, 방진목, 차중일 세 사람 중 한 명이 예삐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른 이가 바로 비서 고복희입니다. 강명희 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온 그녀라면 예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근보는 고복희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가 머물고 있는 사내 기숙사 301호에 입수하게 됩니다.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선 근보를 맞이한 것은 고복희를 비롯한 개성 강한 룸메이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질 기싸움과 연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비밀스러운 첩보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근보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어린 동료들과 어울리며 겪게 될 세대 차이와 위기의 순간들이 이 드라마의 백미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1회를 통해 드러난 단서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명희 사장을 살해한 진범은 강필범 회장의 무기 아래 움직인 제3의 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 회장이 자식보다 그룹을 우선시한다는 발언을 비추어 볼 때 그는 기업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혈육의 희생도 감수할 인물임이 분명하죠. 특히 면접장에서 언급된 애플과 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당시 한민증권이 단순한 금융업을 넘어 첨단 산업이나 해외 자본과의 은밀한 결탁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복선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 내부 고발자 예삐의 정체는 의외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근보는 소경동, 방진목, 차중일 세 남자를 의심하고 있지만 고복희가 작성한 기록이 단순한 스케줄 이상을 의미한다면 예삐는 비서실 내부나 혹은 강 회장의 측근 중에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복희 본인이 예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녀가 사장의 일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셋째, 알벗 오와 강노라의 관계가 극의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음모론 매니아인 알벗 오는 근보의 정체를 가장 먼저 의심할 인물인 것 같고 순수하지만 눈치 없는 노라는 본의 아니게 근보의 조력자 혹은 가장 큰 방해꾼이 될 것 같습니다. 노라가 필기시험 꼴등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사실은 강 회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증거이며 이는 근보가 파헤쳐야 할 부당한 권력의 실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언더커버 미스 홍 1회는 탄탄한 서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가득 찬 훌륭한 출발이었습니다. 90년대 여의도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피어나는 홍근보의 고군분투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다음 회가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예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추리를 공유해주세요.